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솜씨. 오디입니다. 내일상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름에 내일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들의 선택해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좀 생태적인 방식의 삶을 제안하고자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고 있는 내일상의 팀입니다. 강릉역 근처에 있고요. 가게를 실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품 줄이고 포장재 없이 담아가고 버려지는 자원을 회수하는 그런 가게입니다. 네, 저는 내일상의 인스타에서 보고 알게 됐거든요. 이번 단오장에서 내일상에 나오셔서 물건도 판매하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치실과 그 칫솔도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여행 문화를 새롭게 바꾸는 내일상해가 바다를 만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는 살리는 여행을 제안하고 있어요. 아, 예. 지금 사는 여행이요? 강릉하면 떠오르는 바다 정말 시원하고 어떤 고민이 있어도 그곳에 가면 다 사라지잖아요. 또한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 바다는 탄소를 저장해주는 자연 창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바다와 바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이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어요. 전 세계 바다의 플라스틱 섬이 여의도 크기의 플라스틱 섬이 5개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기는 저희의 생활 속 위기로 연결되어 있고 오래오래 아름다운 자연 곁에서 살아가고 싶다면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그러네요. 변해야 네. 한다는 건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바다 그리고 자연, 지구와 새롭게 관계 맺는 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로 강릉 바다에 온다면 당연히 쓰레기는 가져가고 혹은 더 나아가서 쓰레기는 주워서 정리하는 여행 문화가 자리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다에서 쓰레기를 한번 주워보면 일상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 서핑하고 오면서 주워 봤는데 이게 왜 바다에 있지? 하는 맞아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소비 중심의 여행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여행으로 강릉에 온다면 강릉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자들, 직업인들, 시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살리고 바다를 살리는 강릉을 살리는 여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근데 우리가 가져온 쓰레기는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했고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더 나가서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야 가야 한다는 생각을 일단 틀을 깨야 되겠네요. 네, 예, 그렇죠. 무엇보다 강릉에 살고 있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강릉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 분야의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무장애 관광도시요? 예, 이 무장애 관광도시란 것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보호계층이 관광을 오시더라도 아무 불편 없이 관광이 가능한 도시를 말해요. 이 사업에 반드시 환경 분야도 넣어가지고 추진해야 완전히 될 것 같네요. 네.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내일상해의 살리는 여행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을 바꾸는 내일상해에서 생태 전환 마을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생태 전환 마을 어떤 건가요? 이게 저희가 마을이라고 하니까 네. 강릉의 어떤 마을을 이제 많이들 네. 상상하시는데 사실은 무형의 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도심지 안에서는 제로웨이스트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또 구정면에서는 약간 도심 외곽에서는 생태 텃밭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두 군데의 생태적 모델 외에도 강릉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후위기나 바다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결된다면 지금 시대의 새로운 마을이 아닐까? 그래서 생태적인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저희는 생태적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어딘가에 모여서 생태적 삶으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생태 전환 마을을 위해서 또 생활 속에서 먹거리에서 농업에서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활동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순환하는 농사, 탄소를 저장하는 기후 농부들 제비밭, 어떤 농부들인가요? 제비밭은 구정면
제비리에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제비리 알죠. 그래. 네,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제비 모양을 닮았다고 아, 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씨앗을 몰고 온 제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로 웨이스트의 제랑 뭐 비건의 비 이렇게 해서 제비 밭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부르고 있어요. 와, 예술이다. 진짜 장명의 천부적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 저희 종종 듣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밭에서 탄소 농법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의 기후 위기가 음. 사실은 1900년대 산업 활동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저희 인간들의 삶의 방식으로 벌어진 인간들이 좀 초래한 지구 위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배출한 걸 다시 저장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다, 습지, 산, 식물들이 결국에 다시 자연 속으로 그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뿌리를 살리고 흙을 살리고 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미생물을 살리는 밭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뽑지 않고 다년생 작물을 심고 경운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저희가 알고 있는 농사와는 사뭇 다르네요. 네, 밭을 갈지도 않고 잡초를 제거하지도 않고 화학 비료와 농약을 쓰지도 않는 자연 농법과 비슷한 부분이 있군요. 네. 실제로 온대와 열대 지방에 적용된 자연 농법이 있어요. 또 섞어 심는 것에 대한 연구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배추와 목화를 같이 심으면 둘 다 아주 잘 큰대요. 서로 도움을 주면서.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섞어지 상생 농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밭에서도 꽃이나 허브를 막 섞어서 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사 지은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한 해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은 기후 위기랑 이상 날씨를 몸소 체감하고 있어요. 네. 올해 봄가뭄으로 작물 재배도 어렵고 갑자기 추웠다 더웠다 해서 벌들이 봄인 줄 알고 나왔다가 얼어 죽어서 실종되는 현상도 보고 있고요. 아,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계속 괜찮을까? 네. 그리고 저희끼리 너무 외로워서 올해는 좀 같이 하는 강릉 시민들 중에서 기후농부들을 모집해서 흥부농부라는 이름으로 퍼머컬처라고 하거든요. 이 농사를. 네네네. 이 공동체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거 동생도 들어보니까.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같이 놀러 오세요. 네네. 네. 사진에서 봤어요. 네. 네. 제가 듣기에 제비와 흥부놀부 프로젝트들 간의 일관성이 아주 돋보여요. 퍼머컬처 공동체 이름이 흥부놀부 둘 다 넣은 것에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비밭에 누가 와야 될까 했을 때 네, 기후를 걱정하는 농부들도 필요하지만 일단 흥이 많은 농부인 흥부 네. 그리고 놀고 싶은 농부인 농부. 그러니까 이게 다 재밌어야 이런 네. 일도 오래 갈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네요. 이렇게 와, 이름을 정말 지었습니다. 좋네요. 네. 그 음과 양이 공존해야 현실감이 있으니까. 네. 예, 아주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동생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다고 농사. 네. 그래서 부럽습니다. 같이 오세요. 네, 따라갈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잖아요. 내일상해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활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활동 프로그램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일회용 비닐과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40%가 포장 용도로 생산된다는 말을 듣고 포장재만 줄여도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비닐 포장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고체로 만든 샴푸, 유리 용기를 재사용해서 사용하는 치약, 폐목재를 재사용해서 만든 나무 숟가락 워크숍 등을 열고 있고요. 이왕이면 오래오래 애정하는 내 물건, 자신의 물건을 만들며 물건의 생애를 좀 돌아보고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적당한 학교라는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아, 적당한 학교. 그 학교에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 경명하시는데 이게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적당히 잘 살자. 네네. 그런 의미입니다. 중용의 도를 가장 쉬운 한글로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폐식용유로 EM 비누를 만들어 써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얘네가 세척력도 좋더라고요. 네, 저도 샴푸바를 만들었어요. 기름만 머리에 좋은 거 하고 헤라 같은 것이 조금 들어가는 것. 그래서 화학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환경 부담이 훨씬 적죠.
동쪽수님 그 샴푸가 좀 나눠주세요. 아, 네. 네. 저희 그렇다면- 할게요. 네. 그렇다면 내일 상회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방법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떤 게 있나요?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다 사실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거든요. 아, 내 쓰레기를 자원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현재 전국에 내일상회뿐만이 아니라 제로웨이스트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서로 네트워크를 맺고 여러 가지 공동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재활용이 되지 않던 정수기 필터를 모아서 기업으로 보내서 필터 수거 시스템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유팩에 자연스럽게 붙어서 판매되던 빨대를 소비자가 빨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시민들의 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과지요. 감사합니다. 강릉에 또 멸균팩을 재활용하는 공장이 있어요. 전국에 모아진 멸균팩을 다시 뭐 페이퍼 타올을 만드는 재사용 펄프를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현재 한국에선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재활용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양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수입을 해오는 게 지금 실상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전국의 멸종 위기, 멸균팩, 종이팩 위기라는 캠페인으로 멸균팩과 종이팩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해요. 아, 장명 능력이 반짝 빛이 납니다.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네. 이제는 그런 우유팩 식이군요. 말고도 그런 멸균팩도 모아야겠어요. 네, 네. 네, 그 분리수거 시스템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아서 아름아름 마시는 분들만 분리를 해서 버리시고 있는데 안에 이렇게 반 잘라보면 하얀색으로 네. 되어 있는 게 일반팩 우유팩이라고 하고요. 호일 회색으로 알루미늄 호일이 싸져 있는 걸 멸균팩이라고 해요. 그 두 개를 꼭 분리해서 버리셔야 되는데 그걸 주민센터나 혹은 한살림 또 저희와 같은 제로웨이스트 샵에 가시면 분리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브리타 정수기를 예전에 써봤었거든요. 다 쓰고 나면 사실 그 필터, 다 쓴 필터를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필터 수거를 따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어떻게 버려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당연한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제품들이 사실 복합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한 소비자들이 사실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 브리타 정수기 같은 경우도 밖엔 플라스틱인데 안에는 이제 망이랑 그런 그 돌 같은 게 들어있어서 복합 재질로 그냥 버려졌던 네, 네.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생산한 기업에서 좀 책임지고 수거해 가는 것도 생산한 방법이 있으니까 또 재활용하는 방법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브리타 정수기는 저희가 수거해서 다시 본사로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은 할 수 있을 만큼 분리배출 열심히 잘하고 그 이유는 기업과 지자체가 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너무 많네요. 그러면 핸드폰 케이블 전선도 분리 배출하는 거죠. 배출이 잘 되어야 되는데 네. 사실 분리배출해도 재사용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네. 현실은 그래도 소비자들은 잘 분리를 해서 계속 배출한다면 그건 누군가 책임을 더 져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네. 열심히 배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00% 동의합니다. 네, 작지만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드네요. 정말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여행 문화와 일상을 바꾸는 내일상의 활동 저희들이 응원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릉 하슬라디오에 참석해 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환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되게 재밌었고요. 이런 자리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내일상에 오셔서 같이 캠페인도 기획하고 강릉 우리는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강릉 그렇죠. 시민들이 목소리 더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네. 내일상회를 소개하는 자리가 처음이라 굉장히 네. 많이 긴장을 했는데 음. 또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셔서 편하게 네.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내일상회에 한 번씩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팀장님이시거든요. 아, 네. 세상에
네, 인스타 팔로우도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내일상의 말씀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환경 지킴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보이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해지는데요. 특히 살리는 여행이라든지 제비리 생태 텃밭에 대한 말씀들은 인상적이고 참 재밌었어요. 예. 근데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분 선생님들을 모시고 나눈 이야기에 대한 소감은 어떠세요? 네. 세탁하는데도 플라스틱 섬유에서 한 번 할 때마다 2,000개에 가까운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처럼 알게 모르게 생활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내일상해와 같이 환경 보존을 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물론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름에 해변에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자외선 차단제 안에도 산호초를 비롯한 해양 생물들의 호르몬 장애를 유발하는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요.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화장품에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이 성분들이 산호초를 하얗게 죽게 만든다고 해요. 이젠 이런 것들도 좀 잘 알아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동해에도 산호초가 있고 그러니 잘 보호해야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안광선 박사님의 아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지막 청정 바다인 동해를 꼭 지킬 수 있도록 환경 오염을 막도록 작은 것 하나부터 즉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구나 하고요. 네. 네. 그래요. 저도 내일상의 제비밭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특정 잡초 속에서 특정 농작물이 공존하는 농법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제초제를 근본적으로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이죠. 물론 화학 농약과 비료도 안 쓰고요. 이젠 이런 쪽의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또 최근에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양질의 경유를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기술이 개발되어 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해외 수출도 진행되나 봐요. 이런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되어서 지구가 청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촉촉한 여름비와 함께 듣고 계신 강릉 하슬라디오.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저는 우리 주변의 모든 행동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반드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우선 평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저는 우리의 소중한 환경 함께 잘 가꾸어서 우리가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주부로서 실천할 수 있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환경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슬 라디오 공개 방송 10분이었나요? maybe 아마 네. 그런 것 같죠. 아, 이렇게 1시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네. 오늘 한여름을 앞두고 우리 삶의 터전이자 전 국민 관광지이고 휴양지인 강릉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려한 대로 많은 환경오염과 위험인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환경 지킴이가 된다면 그 또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천혜의 자연 환경과 자원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비닐봉지 적게 쓰기, 재활용하기, 제로 웨이스트에 참여하기 등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싶네요. 오늘 귀한 시간을 기꺼이 나눠주신 안광선 박사님,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내일상회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포 솔밭에서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작할 때 우리 강릉 하슬라이드요 생방송 주제를 강릉 괜찮은가요? 라고 물었죠.
지금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렴 괜찮지. 우리는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죠? 네. 맞아요. 오늘 진행된 강릉 하슬라디오 첫 번째 생방송,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7월의 이야기 톡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을 사랑하는 동쪽숲 강릉에서 행복한 에비타. 음악으로 행복을 전하는 클라라. 신앙송으로 행복한 세상을 노래하는 신앙송가 양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